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장인으로 근무하다가 해외 발령을 받고 나면 걱정도 많아지지만 또 기대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 모두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진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은 과연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 말이죠. 그만큼 주재원에게 있어서 집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온 가족이 해외에서 살면서 생기는 소중한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집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회사가 주재원에게 집을 제공해주는 이유와 또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주재원에게 집을 제공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일은 해외 주재원 말고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원래 서울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지방으로 발령을 내서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서 근무를 하게 할 때 그 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근무지가 지방이 아니라 하물며 해외인 경우라면 파견하는 직원에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회사가 집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제공하지 않고 월급만으로 해외 근무를 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무도 해외 근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을 구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월세로 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월세가 훨씬 높은 지역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월세가 많아지면서 주거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말고 회사가 주재원의 주택 비용을 지원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주택을 제공하면서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회사에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다는 사실이죠. 즉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주재원의 생활을 지원하더라도 주재원이 해외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회사에 더 크게 기여한다면 굳이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주재원이 해외에서 회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회사도 주재원에게 집을 제공할 이유도 그리고 또 직원을 해외로 파견할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사가 주재원에게 집을 제공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제도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 기관이나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제공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월세만 존재를 하죠. 그래서 회사는 월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주기는 현지의 관행에 따라서 그리고 또 주재원과 집주인이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월세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매달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계약에 따라서는 몇 달 혹은 1년치를 한꺼번에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택 임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본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재원이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월세의 수준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본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직급, 또 동반하는 가족의 수, 그리고 그 지역의 임차료 수준과 물가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원에게 지원할 월세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해외에 가보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임차료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본사에다가 건의를 해서 올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본사가 수긍할 수 있는 현지 정보를 아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사는 주재원이 보내오는 정보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따져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재원이 입수해서 보내오는 해당 주택의 세부 견적 내용,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현지의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같은 도시에 주재하는 경쟁사 주재원의 월세 수준, 이런 정보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본사에서는 해외 여러 곳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의 주택 임차료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분석하기도 할 것이고요. 얼마 전 어느 중견기업의 인사팀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주재원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이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주재원이 너무 과도하게 주택 임차료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고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례와 관련해서는 그 주재원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본사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주택 임차료가 낮아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작정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떼를 쓰기보다는 본사 담당 직원이 위에다가 결제를 올릴 수 있도록 아주 설득력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주재원에게 책정된 주택 임차료가 주재원에게 지원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극히 일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과거에 주재원에게 임차료를 먼저 지급해주고 그 돈으로 알아서 집을 구해서 살도록 했던 그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 주재원에게 책정된 월 주택 임차료가 $1,00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1,000를 매달 주재원에게 지급하고는 그 돈으로 어디에 살든 회사가 관여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집을 구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주재원도 월급을 가지고 사는 직장인입니다. 생활도 해야 하고 저축도 하다 보면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겠죠. 당연히 돈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원해준 $1,000를 모두 집을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즉, 내야 할 월세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주재원에게는 더 많은 돈이 남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렴한 주택에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주재원은 형편없는 주택에 살게 됩니다. 주재원 가족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또 주위 현지인들이 봤을 때 한국인의 위상은 물론이고 그 주재원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이미지까지 손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좋지 않은 주택에 살게 됨으로써 주재원의 안전이 불안해지고 또 품위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이런 현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회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일정에게 주택 임차료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집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런 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회사는 지역별로 그리고 또 직급별로 주재원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 임차료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실제로 계약된 금액만큼만 지원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책정된 임차료의 최고치를 주택 실링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어떤 지역 주재원이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주택 실링이 $1,00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1,000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회사가 매월 $1,000를 지원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900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매달 $900만 지원해주게 됩니다. 즉 남는 돈 $100를 직원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직원이 $1,100짜리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매달 상한선인 $1,000까지만 지원을 하고 모자라는 $100는 직원이 자비로 부담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재원들은 될 수 있으면 상한선인 $1,000에 맞게 집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밑으로 집을 구해봐야 남는 돈이 본인 돈이 되지 않으니까 굳이 남기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너무 흐름한 주택에 살면서 겪게 되는 치안상의 위험이나
품위 유지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 임차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 임차료는 한 도시에서 함께 지내는 주재원끼리도 서로 잘 알려주지 않는 비밀 같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서로 월급을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웬만하면 다른 회사 주재원의 주택 임차료 수준을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 이야기했다가 불필요한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주재원에게 주택이 제공되는 이유, 그리고 또 그 방식을 이해하셨습니까? 주재원에게 있어서 집은 낯선 해외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내는 매우 소중한 장소입니다. 회사는 주재원에게 충분히 안전하고 또 편안한 집을 제공해서 주재원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주재원은 더 많은 성과로 회사에 보답해야 할 것이고요. 자, 그럼 다음에는 주재원이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